네, 안녕하세요. 녹색청주협의회 주인식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생활성의 이해 요소 발견을 하면 신고하는 요령, 그리고 대처하는 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주인식이고요. 제가 하는 일은 봉사활동, 재난 관련 봉사활동을 한 20여년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녹색청주협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재난안전에 대한 이해하고 안전신문고 설치 및 신고 방법, 스마트폰 회원 가입 및 신고하는 요령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도가 낮은 11월. 이런 날씨에서는 사소한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운데 11월의 재난에서도 불과 관련된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는 1977년에 발생한 이리역 폭발 사고. 1977년 11월 11일 오후 9시 15분, 지금의 익산역인 이리역에서 출발 대기하던 폭발물을 실은 열차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물차 직원이 술을 마시고 화물칸에 들어가 촛불을 켜놓고 잠을 자다 화물 상자에 불씨가 떨어지면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폭발 사고로 이리역에는 지름 30m, 깊이 10m의 거대한 웅덩이가 파였고 이리역 주변 반경 500m 이내 9,500여 채에 달하는 건물이 대부분 파괴돼 9,9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59명, 부상자는 1,300여 명에 달했다. 이 사고는 최악의 철도 사고로 꼽힐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낳은 사고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잊지 못할 화재 사고는 2009년 부산 실내 사격장에서 일어났다. 2009년 11월 14일 오후 2시쯤 부산의 한 실내 사격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난 실내 사격장은 총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창문도 하나 없이 완전히 밀폐됐었고 내부 벽면이 합판등으로 방음 장치가 돼 있어 화재 발생 5초 만에 폭발적인 화염에 휩싸였다. 또한 정전과 함께 유독가스가 사격장 내부에 퍼져 희생자들은 미처 대피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일본인 관광객 10명과 한국인 5명 등 15명이 숨을 거뒀다. 이 사고 이후 정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고쳐 실내 사격장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 안마시술소에 비상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다. 또 이들 영업장을 비롯해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일반 음식점과 게임 제공업, 학원, 영화 상영관 등 지하에 있거나 지상에 있어도 창문이 없는 다중이용업소에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른 화재에 비해 피해가 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사고. 업주뿐만 아니라 모두가 주의해 더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화재를 막아야 할 것이다. 재난안전에 대한 이해는 저희들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는 우리가 건강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재난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일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지금 현재 살기 좋은 나라 순위를 매긴 도표를 보면 현재는 25위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뒤져 있는데 2030년에는 저희들이 좀 많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높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일본을 제치고 저희가 19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앞으로의 전략적인 재난안전에 대해서 전략적인 방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영향으로는 인적, 물적 손실이 가장 크고요. 그 중에서도 인적 자원이 많이 사망한다는 거, 연간 한 17,000명 정도
그리고 8만여 명의 노동 상실, 재산 손실은 뭐 엄청난 기하학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는 이유가 국가 기업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구성원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말고 이거를 가족, 친구, 동료들 또 지역사회 재난 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전국적인 망을 구성을 해서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일조를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니 법칙이라고 해서 이분이 원래 보험 설계사인데 이분이 개발한 게 뭐냐면 보험 설계를 하면서 데이터를 만든 게 한 번에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30개 이상 징후 그리고 29개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큰 재난이 일어난다는 그런 통계를 만든 사람이 하이니예요. 그래서 하이니의 법칙이라고 해서 지금 그 재난 쪽에서는 많이 통용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은 녹색 청주협회가 협력기구로서 청주관 내 재난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종으로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한 이해 요소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발견을 했을 때 초동 조치로서 신속하게 신고를 함으로써 다음 사람이 똑같은 피해를 보지 않는 예방 차원의 활동을 여러분들의 적극 독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이해 요소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걸어가다가 보도블록이 탁 일어난 부분에 제가 발이 걸려서 넘어졌을 경우 제가 뭐 팔이 부러진다든지 팔을 다친다든지 무릎이 까진다든지 그런 걸 제가 당함으로써 저만 끝나면 되는데 그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또 그 조만한 걸로 인해서 큰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이해 요소를 빨리 사전에 발견을 해서 저희들이 이해 요소를 근절하는 그런 범국민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재난의 일반적인 활동 방법으로는 예찰이 있고 예측 있고 예방이 있는데 저희들은 예방 차원 그리고 예찰은 일부러 뭐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예찰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몸으로 와닿는 그런 재난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라고 해서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고하는 분야는 어느 그거를 따지질 않고 모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안전이라든지 뭐 코로나든지 모든 그 신고 영역이 되겠습니다. 재난의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연적인 거. 그래서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거기 인적 재난은 사람들이 실수로 인해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이런 거를 인적 재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재난은 코로나19 같은 또 감염병, 뭐 독감 이런 게 사회적 재난이 되고 생활안전은 저희들이 뭐 물놀이를 간다든지 산행을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사고를 생활안전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신고 내용으로는 자연재난 쪽에서는 하수구가 많이 막히면 우리가 집중호우 때 막히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쪽. 또 도로는 파인 거, 뭐 신호등이 고장났다든지 도로 표지판에 고장이 났다든지 또 신호등. 그리고 인적 재난에 대해서는 화재, 뭐 이런 모든 사항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서 불편한 이해 요소를 무조건 신고를 해주시면 될 거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안전신문고 어플 그리고 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회원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포털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웹사이트라 해서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행안부에서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의 신고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앱 사용 순서는 앱 설치, 실행, 신고, 조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우선 첫째로 스마트폰을 열었을 때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검색창에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라고 치시면 이런 폴더가 나옵니다. 이 폴더를 클릭을 하시면 설치. 여기서부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안전신문고 동의 버튼을 계속 눌러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실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앱 다운로드를 완료한 다음에 안전신문고가 바탕화면에 이렇게 깔립니다. 그러면 안전신문고를 클릭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 창이 떠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걸 허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신문고 전화 걸기 관리, 오디오 녹음 이런 걸 모든 걸 허용을 해주셔야지만 어플리케이션이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이치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나는 데이터가 얼마 400MB라든지 200MB 기본적으로 조금 쓰시는 분들은 내가 데이터가 많이 나가지 않느냐. 근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치 서비스 이 안전신문고 어플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이런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항상 켜놓으셔도 전화 요금하고 데이터 요금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치도 무조건 여러분들이 허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필수 권한을 확인하는 국민안전처 행안부에서 이런 문자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라고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노 하면은 설치가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위에 목록창이 있어요. 여기에 목록창이라고 합니다. 목록창을 클릭을 하면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할 때는 어린이 안전보험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반 회원 가입하기 들어가셔갖고 휴대폰 인증하기. 근데 인증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분들 명의로다가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개통을 해주고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내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를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입한 통신사를 SK, KT, LG, 알트폰 요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나는 LG 휴대폰을 쓰니까 LG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휴대폰 브랜드하고 통신사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전체 동의라는 걸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거의 젊은 층들은 이 패스라는 인증기구를 많이 씁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들어가면 패스라는 인증 기구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들어가시지 말고 확인을 하면 패스 인증 패스워드하고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증 실패가 바로 돼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시 하게 하시지 말고 문자로 인증하기라고 이렇게 밑으로 다시 뜹니다. 그러면 문자로 인증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인적사항을 다 넣으신 다음에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여기 보안번호 클릭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인증번호가 와요. 인증번호가 오면 인증번호 넣는 칸에 인증번호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함께 체크를 해주시고 아이디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아이디는 영문, 숫자로만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이름이 주인식이다 그러면 JIS 전화번호를 넣으셔도 됩니다. 쉽게 외우시려면 그 다음에 넣으신 다음에 꼭 중복 확인을 누르셔야 돼요. 중복 확인을 누르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근데 그걸 넣는데 이미 사용 중입니다 하면 다른 아이디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가 나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2번을 넣으셔야 돼요. 비밀번호도 영문 또는 숫자 기호로만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6자리 이상. 대개 저는 다른 분들 말씀드릴 때 자기 휴대폰 번호에 별표를 넣든지
뭐 골뱅이를 넣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인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음으로 클릭을 하시면 신청인 구분이 나와요. 개인으로 하셔도 좋지만 단체 기업으로 하시면 나중에 도나 행안부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간을 어느 쪽으로 선택을 했느냐 하면 청주시 안전마을이라는 단체를 등록을 하는 걸로, 그래서 청주시 안전마을을 밑에 등록란에 치신 다음에 등록을 누르시면 다음부터는 검색창에 요걸 치시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 가입을 할 때는 청주시 안전마을, 그러면 안전마을 공동체에서 이 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인센티브는 여러분들을 찾아서 드리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회원가입란에 쭉 제 연락처고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휴대전화 인증하기가 나와요. 그러면 휴대전화 번호를 넣고 인증번호 받게 하면 인증번호가 나온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로그인, 회원가입이 완전히 끝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만들 때 혹시나 까먹을지 모르니까 옆에 메모지에다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철저하게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로그인할 때 그대로 갖다 입력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그 수정하는 방법. 제가 이제 가입을 하다 보니까 단체명을 잘못했어요. 그런 경우는 수정할 때는 똑같이 목록창을 들어가요. 그러면 회원 정보 보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관리해서 단체명을 바꿔주는 그런 거 이외에는 거의 뭐 변경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변경하기를 눌러주시면 하시겠습니까? 네. 완료 확인. 다음에는 그 자동 로그인이 있어요. 이 목록창에 들어가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자동 로그인하고 푸시 알림, 요거 두 개는 꼭 온으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안전신문고 어플로 들어갔을 때마다 자동 로그인이 안 되고 로그인을 그때그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넣어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동 로그인하고 푸시 알림을 꼭 온으로 해주셔야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고 요령입니다. 신고 요령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위치 서비스 사용을 할 거냐 요거부터 물어봐요. 그럼 설정하기. 근데 그 설정하기를 누르면 위치 폴더에서 이 사용 안 함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얼굴 모양 폴더를 클릭을 하면 네트워크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요금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사용하던 그 방법대로 쓰시고요. 제가 지금 신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가다가 보도블록이 좀 못한 게 톡 튀어나와서 제가 발에 걸릴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발견했을 때는 요 우측에 보면 촬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촬영 아니면 앨범, 요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 목적물을 찍어 주시면 거기에 확인 버튼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딱 하고 업로드가 됩니다. 사진 업로드가 돼요. 그 다음에 발생지역 위치 찾기는 제가 주소를 일일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현 자리에서 위치 찾기를 누르시면 정확하게 지도가 제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를 그대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렇게 주소가 딱 뜹니다. 그 다음에는 위치 선택. 위치 선택을 누른다면 내용은 쉽게 해서 보도블록이 위험합니다.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니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간단 명료하게. 여기에 뭐 육하원칙 그거는 옛날 방식이고요. 육하원칙은 저희들이 생략하는 게 사진이 첨부가 됐고 위치가 첨부가 됐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내용을 쳐주시면 제출을 하면 제출을 하시겠습니까? 확인 폴더가 뜹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 신고가 완전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면 나의 안전신고가 올해 몇 건을 했나? 유용한 정보가 몇 개가 있나?
그런 거를 이용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폴더 창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로그인을 회원가입을 하지를 못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비회원 신고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회원 신고 방법에는 일일이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간 다음에 좀 불편해요. 휴대전화 인증번호 받기를 항상 넣으셔야 돼요. 휴대번호하고 인증번호를 넣으셔야지만 휴대번호가 인증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신고를 할 수 있는 똑같은 방법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또 우리 회원들께서 지금까지 신고한 내용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로가 흠뻑 파인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도로 한복판에 있으니까 찍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그러면 인도에서 그 목적물을 향해서 찍으셔야지 차도에 들어가서 찍으시면 안 돼요. 요런 목적물. 그 다음에 여기 도로판이 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신호등 뭐 이런 교통불편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시지 말고 멀리 줌을 당겨서라도 찍으신 다음에 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수구 맨홀이라든지 이런 보호막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큰 차가 지나가면서 파손이 됩니다. 근데 이 파손된 모양을 쉽게 생각해서 여기에 발목이 삐끗했다. 그러면 인대가 늘어나거나 골절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빨리 신고해서 이외에서를 제거하는 방법. 또 하나는 강풍이 태풍이 온다. 예보가 있으면 간판이 약한 바람에도 흔들흔들한다. 그러면 그 간판을 신고해서 사전에 큰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방법. 요거는 실질적으로 청주시 우리 단원들께서 발견한 건데 복개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로 침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지형 인근에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을 해서 안전조치를 먼저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유관기관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튼튼한 안전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이거는 긴급 공사로 해서 천천히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재개발 한다 안 한다 옛날 노후된 집, 빈집 그런 쪽에 보면 청소년들이 본드를 흡입한다든지 소주를 먹는다든지 담배를 피우든지 이런 폐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신고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신고하실 때는 새 도로명이 있습니다. 청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새 도로명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신고하실 때는 교소로 380번 길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주셔야지만 유관기관에서 찾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거저것 없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내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로등에 보시면 고유번호가 있어요. 교소로 1024 가로등. 그러면 시나 유관기관에서 찾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이것도 없다. 그러면 전주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전주를 이용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전주에도 고유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전봇대에도 똑같은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번호로 신고를 해주시면 상당히 용이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선 행동 요령인데 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서는 바꾸셔도 상관이 없어요. 첫째, 상황 전파, 방송 및 육성으로다가 지역에 무조건 알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화등으로 상황을 알린 다음에 노약자 최우선으로 대피를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119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재난신고는 119예요. 그래서 119로 신고를 해주시고 주민 대피 후에 안전선 설치를 해서 현장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끈으로 한다든지 어떤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출입 통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피 장소에서는 노약자 건강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부상이나 저체온증을 예방하는 그런 운동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피 장소에서 필요용품을 파악한 다음에 인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시고, 재난 현장 정리 후에 봉사 활동자를 안내해서 여기에 요걸 치워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서적으로 행동을 하시면 상당히 유익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녹색청주협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데 기관과 시와 주민 간의 중간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함께 신속한 이해에서 신고를 해서 마을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녹색청주협의회가 앞으로도 재난에 강한 함께 웃는 청주시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